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 한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랜만에 공부를 또 시작할 건데요. 제가 환자를 쭉 치료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에 보면은 중금속 킬레이션에 관련된 영상이 쭉 많게는 한 7, 8편이 이미 올라가 있을 건데 중금속 파트를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가셔서 좀 더 다 보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환자분들이 왔을 때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쭉 하면은 그 검사상에서 실제로 검사상에서는 이상이 없고 정상으로 나오는 환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중금속을 빼는 킬레이션이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오산이라는 거죠. 제가 그 예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평범하게 우리가 생활에 폭로되는 중금속들이 몸 안에 쌓이게 되는데 얘를 아주 간단한 검사인 소변을 검사를 해보면은 소변으로 배설되는 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범하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하는 비타민 저처럼 그냥 기본 먹고 생활하는 분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중금속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여기다 띄울 건데 이거는 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의사이면서 제가 10년 넘게 몸 관리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의 검사 랩인데 딱 보시면은 다 정상 레벨에 들어가죠.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소변으로 볼 수 있는 중금속은 좀 한계가 있어요. 여기 제가 세 가지를 올려놨는데 알루미늄, 수은, 납 일단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기준치가 알루미늄은 7.0 그 다음에 수은은 1.9 납은 1.4가 국가에서 허용하는 허용 레퍼런스 레인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중금속이 이거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닐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치를 정해놓고 이거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래도 국가에서 허용해주는 기준치보다 밑에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저는 킬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의학자인 저는 몸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치료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걸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또 폐물을 배설하는 치료를 하고 나면 얼마나 빠질까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검사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알루미늄은 151.4가 빠져나가고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13.4가 빠져나가고요. 납 같은 경우에는 4.4가 빠져나가요. 이 수치는 옆에 보시는 그 레퍼런스 레인지 국가에서 허용해주는 그 기준치를 많이 상회했죠. 일반인들도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던 혈액 검사를 해도 저는 정상 레벨이거든요. 근데 빼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로 소변에 많은 양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빼는 치료를 했을 때 다 빠져나가느냐 무조건 제가 볼 때는 혈액 속의 그 기본적인 레벨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검사를 했을 때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단위 밀리리터당 돌아다니는 중금속의 양은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양이 그 정도란 얘기지 우리 조직 내에 우리 몸속에 얼마만큼 많이 쌓이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빼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다 얘가 킬레이트 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으로 나가는 양이 갑자기 많아지는 거죠. 제가 주기적으로 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양이 적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또 다른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무튼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매일매일 폭로되는 중금속의 양이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검사하셨을 때 검사 레벨이 다 기준치 이하로 정상으로 나왔다고 당신은 안전하니까 뭐 중금속 킬레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틀린 얘기죠.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상 레벨이라고 하더라도 빼는 치료를 받은 다음에 빠져나오는 양을 측정해 보면은 환자들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빼는 약을 똑같이 넣어서 빼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잘 나오는 분이 있고 그 얘기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양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되게 오염된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오염된 곳에서 매일매일 우리 몸속에 독소를 넣어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양의 중금속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 몸에서 면역을 교란시키기도 하고 우리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얘를 뺄 수만 있다면 빼주는 치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은 먹는 것들을 선별을 할 때도 좋은 식재료, 양질의 식재료를 잘 찾아서 먹어서 더 많은 양의 중금속에 폭로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건강을 지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선생님들마다 이제 이 중금속을 빼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환자들은 이러이러한 약물을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잘 빠지는지, 어떤 중금속들은 각각의 그 중금속마다 어피니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약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의학자를 만나신다면 그 중에서도 이제 적어도 중금속을 여러 번 수십 년 동안에 빼본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난다면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중금속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일반 환자분들이 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환자가 왔을 때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실 때 킬레이션을 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도 좋은 인포메이션이 되실 것 같고요. 치료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서 환자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치료받는 환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내가 치료받을 때 얼마만큼 자기 몸속에 있는 독소가 잘 빠져나가는지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의사하고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잘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수액 치료 말고도 경구제로서 좀 도움이 되는 약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자주 병원에 못 오셔서 그 치료를 받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열심히 그 킬레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보조제들을 사용해서 몸속에 쌓이지 않고 배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중금속 킬레이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